안녕하세요. 바른투자 커뮤니티 멘토를 맡고 있는 이빨 톡톡입니다. 이제 6월달 정도 이제 시작이 됐고요. 지금은 이제 지수가 뭐 계속 올라서 지금은 이제 좀 하락장을 준비해야 될 때라 그래서 우리 커뮤니티에서는 주식 비중 60%, 현금 비중 40%, 이렇게 지금 대응 중에 있습니다. 이제 하락장에서는 이제 어떤 우리가 경험을 하게 될지, 또 하락장은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오늘은 다뤄보려고 해요. 이제 이야기를 해보기 전에 먼저 이제 왜 하락장을 준비해야 되는지 그런 부분부터 한번 짚어보도록 할게요. 전에 제가 이제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이제 누적 순매수 추이를 보고 이제 지금 현금을 만들어야 되는 시기인지 주식 비중을 채워야 되는 시기인지 판단을 할 때 어떻게 해야 된다? 자, 코스피 같은 경우 보면 지금 이제 외국인들이 계속 사고 있는데 고점을 계속 높여가고 있는데요. 이런 부분들이 이제 꺾여서 반대로 갈 확률이 굉장히 지금 높아졌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보면 수급 주체, 가장 많이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그 주체 수급만 보면 된다 그랬죠. 그래서 지수가 그 수급보다 이렇게 까만 선이 지수고요. 지금 수급 주체는 지금 외국인이죠. 코스피 같은 경우 보면. 그래서 이 아래에 있을 때는 지수가 이 수급 주체보다 이 아래에 있을 때는 이 폭이 크면 클수록 주식 비중을 많이 유지를 하면 된다 그랬고요. 이게 이제 거꾸로 넘어가서 지수가 이 수급 주체보다 위에 있는 구간에서는 현금을 많이 가지고 있어야 되겠죠. 이제 보면 그동안 이렇게 아래쪽에 있다가 지금 보면 수급 주체를 지금 지수가 넘어가는 그런 움직임을 보이고 있죠. 물론 지금 수급이 지금 계속 들어오고는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언제 꺾일지 모르기 때문에 꺾이기 시작하면 이제 하락장이 진행이 될 거다. 그래서 지금은 현금을 많이 만들어야 되는 장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죠. 이렇게 지수와 이렇게 갭이 이렇게 벌어졌을 때 수급 주체가 이때는 개인이었기 때문에 개인의 수급 주체를 보고 이렇게 갭이 벌어졌을 때 매매를 하고, 이게 좀 좁혔을 때 좀 줄이고요. 벌어졌을 때 매매를 하고, 이제 수급 주체가 바뀌었어요. 외국인으로 이 시점에서는. 그렇게 해서 갭이 벌어졌을 때 보유 비중을 늘리고, 이렇게 좁혀졌을 때 이제 보유 비중을 줄이고, 다시 벌어졌을 때 보유 비중을 우리 주식 비중을 늘리고, 뭐 이런 식으로 운영을 하면 돼요. 근데 지금 보면 지금 좁혀진 게 아니고 오히려 지수가 수급 주체를 넘어서려고 하고 있죠. 그동안 이제 과열권에 거의 진입을 해 있다는 소리로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그렇게 대응을 하고 있고, 오늘 이제 매매상에서 이제 수급이 들어온 걸 보면 외국인이 2,700억 샀는데 선물을 이제 3,000억을 하방 포지션을 잡고 있어요. 그러면 저 같은 경우는 수급을 볼 때 하방에 260억이 더 많다고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기관 같은 경우는 당연히 3,000억 팔고 매수 포지션은 한 900억밖에 잡지 않았기 때문에 하방 포지션이다. 그리고 또 그런 얘기를 했었죠. 개인이 코스닥과 코스피와 선물을 전부 매수 포지션을 잡을 때는 이제 하락할 확률이 굉장히 높다. 그날 장도 그렇고 이제 그 다음 장들도 그렇게 이어질 확률이 굉장히 높다라고 보면 되고요. 그렇게 해서 지금 보면 결국 이것저것 봤을 때 이 지표만이 아니고 여러 가지 지표를 다 대입을 해봤을 때 앞으로는 한두 달은 하락장으로 진행이 될 확률이 굉장히 높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주식 비중을 줄여가고 있고요. 이제 현금 비중을 주식 비중보다 크게 그렇게 만들어 갈 수도 있습니다. 그런 상황이 오게 될지는 이제 잘 모르겠는데, 지금 이제 여기서 완만한 하락이 온다 그러면 주식 비중을 한 60% 정도로 대응을 할 생각이고, 여기서 만약 급등이 연출을 하면서 꼭지를 진짜 제대로 만들어 버린다 그러면 우리는 현금 비중을 주식 비중보다 크게 만들어서 하락장을 대비할 거다. 이제 하락장은 이제 지수가 떨어지는 장이고, 손실을 보는 사람들이 수익을 보는 사람보다 많은 장이에요. 그렇다 보니까 그동안 상승장에서 수익을 보지 못했던 사람들은 하락을 더 키우게 될 거고, 계좌는 이제 더 빵꾸가 나기 시작할 거고요. 상승장에 이제 수익을 만들었던 사람들도 하락장에 제대로 대처를 하지 못한다 그러면, 손실을 보는 사람들이 수익을 보는 사람보다 많은 장이에요. 그렇다 보니까 그동안 상승장에서 수익을 보지 못했던 사람들은 하락을 더 키우게 될 거고, 계좌는 이제 더 빵꾸가 나기 시작할 거고요. 상승장에 이제 수익을 만들었던 사람들도 하락장에 제대로 대처를 하지 못한다 그러면
하락, 이제 그동안 수익 봤던 부분들을 다 반납을 하면서, 그렇게 이제 뭐, 그런 보통 이제 움직임을 취하죠. 그러니까 이 상승장과 하락장은, 이거는 이제 파동의 원리, 의해서 움직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만 이해를 하고 있다 그러면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히려 하락장은, 기회가 될 수 있는 장이다. 그런 부분을 살펴볼게요. 하락장은 이제 계좌가 쉬어가는 구간이다. 하락장은 이제 말 그대로 하락 종목이 상승 종목보다 많고 하락폭이 상승폭보다 커요. 그럼 확률적으로 손실을 볼 확률이 높겠죠. 그냥 주식을 보유하고 있다 그러면 그렇게 해서 종합주가지수가 조정을 받는다 그러면 전체적으로 내려가는 종목이 많기 때문에 당연히 손실 볼 확률이 높아집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대비를 하기 위해서 트레이딩 계좌라 그러면 현금 비중과 주식 비중을 조절을 해야 되고요. 적립 계좌 같은 경우에는 또 얘기가 다른 게 그동안의 수익폭은 어느 정도 반환한다 그래도 그 부분을 견디고요. 이렇게 하락장이 연출되는 구간에는 더 지켜보고 있던 종목들이 그동안 높아서 진입을 하지 못했던 종목들이라든가 아니면 하락해서 포지션을 잡아가려고 보고 있던 종목들을 더 싼 구간에 살 수 있는 기회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락장도 즐길 수 있는 마음자세가 있는 투자자들이 이제 진짜 투자자가 되겠죠. 이제 우리는 트레이딩 계좌 같은 경우는 보니까 평균 초창기부터 같이 하셨던 분들은 계좌 수익률이 거의 한 10% 구간까지는 올라온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그동안 이제 현금을 우리는 만들어 뒀으니까 이제 수익 매도 종목은 수가 줄고요. 지수가가 하락하는 중에는 매수 포지션도 보수적으로 잡아가게 되겠죠. 그러니까 이런 지루한 계좌 흐름을 보일 확률이 높습니다. 지금 상승장에서는 그동안 우리는 뽀록이라고 얘기해서 급등하는 종목들도 많이 나오고 뭐하고 했는데 하락장에서는 그런 비중들이 많이 줄 확률이 높다. 그럼 하락장은 어떻게 우리가 대응을 해야 되냐? 그러니까 싼 거 막 주워 담으면 돼요. 이제 싼 구간에서 이제 더 이상 싸지기 힘든 구간이 왔다 하는 종목들만 이제 막 주워 담으면서 이제 나중에 상승장으로 이제 다시 돌아설 때 수익을 크게 가져가면 되겠죠. 이제 대외적인 악재가 나와서 변동성이 확대된다 그러면 이거는 또 기회예요. 오히려 악재가 나와서 변동성이 커지면 갑자기 급락이 나와버리면 당연히 반등이 오겠고 이런 구간들이 짧아져요. 이제 하락장이 가장 지루한 장이 하락장이 보면 횡보장 조정장 하락장이 아니고 조정장 조정장을 이제 나눌 때 보통 하락장 지수가 이제 하락하면서 조정받는 장 이런 장에는 오히려 이제 매매를 하면 수익을 좀 쌓아가고 이렇게 재미를 볼 수가 있는데 조정장 중에 이제 횡보장이 있어요. 이 횡보장이 가장 좀 견디기가 어렵고 지루한 장이에요. 주가가 움직이는 폭이 작아서 기간 조정만 거친다. 그러니까 한 달, 두 달 동안 움직임 없이 이렇게 횡보만 하면서 조정을 거치기 때문에 크게 내려갈 때도 없고 올라갈 때도 없고 굉장히 지루하겠죠. 그러니까 이런 횡보장이 어떻게 보면 주식 투자를 하는 사람들 또 한국 사람들 성격이 되게 급하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그런 사람들한테 굉장히 이제 좀 지루한 장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장도 이제 어차피 이제 다 오게 되고 나중에 이제 경험을 해봐야 되니까 이런 장이 온다 그러면 그렇게 받아들이면 되고 이제 오히려 하락장이 온다 그러면 이제 더 싼 구간에 있는 종목들을 마구마구 퍼담을 수가 있으니까 오히려 기회가 된다라고 우리는 생각을 하면 됩니다. 이제 대외적인 악재가 나와서 얘기했고 이제 횡보장이나 약한 하락장이면 매우 지루하다. 장기 투자자는 이제 제대로 된 투자를 하고 있다 그러면 시간만 흘리면 당연히 본래 가치로 이제 회귀를 하기 때문에 하락장이 연출된다 그러면 오히려 주식 비중을 늘려가면 더 큰 기회를 만들 수가 있어요. 근데 단타꾼들은 보통 이제 몰빵 투자를 하고 그런 투기꾼들은 그런 매매에 이제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하락장에 이제 단기 매매도 확률이 떨어지고 그렇기 때문에 그동안 장이 좋을 때 수익을 내었던 부분을 하락장이 고스란히 바치기도 하죠. 이제 물론 뭐 고수 중에 이제 초고수라 하는 이제 매매 뭐 진짜 자신만의 세계를 구축한 사람들은 이런 장에도 수익을 만들어 갑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단타꾼들은
이제 손실폭을 오히려 키우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안정적인 투자를 하기 위해서 무조건 장기 투자를 해야 된다 그랬고, 나중에 시간이 흐르면 이 복리 부분을 절대 따라올 수가 없다, 단타쟁이들은. 자, 그런 이야기를 했었어요. 누누이 하고 있고요. 그 부분들은 이제 나중에 확인을 해보시면 돼요. 단타꾼들은 폭락장 오면 다 죽어버립니다. 제가 장담하는데 단타꾼도 고수 중에도 폭락장엔 90% 죽어버려요. 그냥 뭐 그동안 뭐 1000% 수익을 만들었던 10,000% 수익을 만들었던 게 한 방에 가버립니다. 다. 이 폭락장이. 그때가 뭐 이제 IMF 때는 2008년도 그때처럼 이제 뭐 브렉시트 때 이렇게 크게 이제 장이 하락하는 이런 구간이 와버리면 거의 다 죽어버리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안전성이 이제 확보되어 있지가 않아요. 근데 장기 투자자들은 장기 투자도 장기 투자에 대한 이야기도 했었죠. 이제 오래 보유만 하고 있다 그래갖고 장기 투자자가 아닙니다. 제대로 된 투자를 할 수 있는 공부가 되어 있는 사람들이어야 오래 보유할수록 이제 복리를 키워갈 수가 있는 거죠. 아무나 다 할 수 있는 게 아니죠. 그런 부분에 대한 공부는 당연히 되어야 되는 거고, 그렇다. 그리고 이제 장기 투자자에게는 이제 하락장은 더 큰 수익을 보기 위한 쇼핑 기간이라고 생각을 하면 되고요. 다시 상승장으로 돌아설 때를 위한 준비 기간이다. 파동이라는 거는 움직임을 얘기를 한다 그랬죠. 그러면 파동은 한 방향으로만 가지 않는다. 이게 오래도록 한 방향으로 갈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 방향이 끝나는 부분이 변곡점. 반드시 존재합니다. 이 변곡점이라는 게. 그래서 그런 변곡점들을 읽어낼 수 있는 그런 기술적인 부분들은 공부가 되어 있어야 되겠죠. 그런 부분에 대한 것도 제가 다뤄드렸으니까요. 그런 걸 보면서 이제 판단을 해보면 되겠고, 이제 그래서 이 파동을 이해하고 있는 사람들은 지금은 이제 당연하게 그동안 많이 올랐으니까 하락을 해야 되는 구간이다 라고 인정을 하면 됩니다. 파동을 이해하면 이제 하락장은 두렵지가 않다. 이렇게 움직임에 대한 부분을 이해를 하고 있다 그러면 이거는 당연한 과정이에요. 이런 하락장은 지수가 눌린다 그래서 이게 두려울 게 뭐 있어요. 우리는 또 현금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한 대비를 할 수 있다 그러면 절대 하락장이 두렵지 않다는 거죠. 이제 보통 주식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이제 하락장이 올까봐 불안한 마음을 가지고 투기를 하죠. 지금 이제 갖고 있다가 예를 들어서 물려있는 사람들은 물려있는 중에 만약에 상승장에 물려버렸어요. 그러면은 방향을 잘못 탔다는 소리죠. 상승장에 물려버렸다는 거는. 근데 이제 상승장에 물려버렸는데 이제 하락장에 갑자기 와서 손실폭이 커지면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강제적인 장기 투자를 하게 됩니다. 내가 예를 들어서 뭐 자본이 5천 있는데 묻어서 마이너스 30% 됐어요. 그러니까 1,500만원 손실 중인데 이제 지금 팔아버리고 올라갈까봐 팔지 못하는 거예요. 그랬다가 이제 손실폭이 커져서 2천만원 손실까지 갔다가 3천만원 손실까지 이렇게 점점 강제적인 장기 투자를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대부분 단타꾼들 이제 이런 사람들은 이런저런 공부를 많이 하기 때문에 오히려 망해도 자기가 정신만 차리면 제대로 된 투자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강제적으로 장기 투자를 하게 되는 일반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자기 심리를 다스리지 못하니까 이렇게 되겠죠. 계좌가. 그럼 이렇게 되는 사람들한테는 방법이 없어요. 주식시장을 떠나든지 공부를 하든지 해야 됩니다. 그런 부분들이 안 된다 그러면 이건 정말 진짜 암울한 그동안 내가 피땀 흘려 모았던 벌었던 그런 이제 소중한 자산을 날려버리는 결과를 초래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그냥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 투자에 대한 부분에 대한 이해가 되었다 그러면 할 수가 없어요. 이렇게 할 수가 없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이해가 돼 있지 않으니까 이런 손실을 오히려 키운다. 그렇게 해서 이제 항상 단기 이제 보면은 개미들은 보통 이제 뉴스 매매 언론을 쫓아가기 때문에 꼭지에 물립니다. 제가 삼성전자 지금 꼭지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제 뭐 SK 하이닉스 이것도 이제 지금 꼭지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제 단기 꼭지인데 만약에 장기 꼭지가 되려 그러면 이제 업황이 안 좋아져야 돼요. 근데 이제 이 업황은 지금 보면은 그렇게 앞으로 안 좋을 것 같지 않아요. 지금 이제 뭐 뉴스들이 나오니까 이제 반도체 가격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제가 항상 얘기했죠. 이렇게 호재가 있고 실적이 너무 좋게 나오고
이 부분이 부각이 되면 공급 과잉이 걸린다. 전 세계적으로 공급 과잉이 걸린다. 그럼 공급 과잉이 걸리면 이 부분을 해소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릴 수가 있다. 그래서 IT, OLED 관련주들은 쳐다도 보지 말라고 제가 계속 얘기를 했어요. 지금 이제 꼭지 신호를 계속 보여주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하락폭이 이제 본격적으로 나오기 시작할 때부터는 이제 이게 단기적인 하락인지 이게 단기적인 조정인지 아니면 장기적으로 하락 추세로 돌린 건지는 이제 지켜봐야 돼요. 그런데 이제 지금 여러 가지 측면에서 봤을 때 이런 종목들은 꼭지 구간에 있는 종목들인데 뉴스에서는 항상 좋은 얘기만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덥석 같이 따라 잡아버리면 죽어버리는 거예요. 오히려 안 좋은 얘기 하는 종목들을 제대로 분석을 해서 좋은 종목들을 편입을 해놓으면 투자 효과를 끌어올릴 수가 있는 거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공부가 되어 있지 않으니까 항상 망하는 거다, 개미들은. 자, 바꿔 생각을 해보면 이제 진입 시점이 많이 오지 않는 상승장에서보다 상승장은 예를 들어서 종목들이 뭐 다 가요. 떨어지는 종목들이 없어. 그러니까 자리가 계속 높아지고 있어요. 그러다 보면 이제 하락장이 오지 않으면 새로 신규 진입 포지션을 잡기가 어려운 거야. 이런 부분들을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렇게 해서 상승장보다 오히려 하락장에서 이제 사고 싶은 종목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황금장이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여기서 이제 잘 골라내면 수익을 극대화할 수가 있고요. 실수를 해서 조금 편입을 하는데 베스트보다 조금 워스트에 가까운 종목을 편입한다 그래도 자, 상승장으로 돌아서는 순간 이제 리스크가 해소가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락장에서 하락장이 마무리되는 기간 그 구간을 이제 잡아낼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 하락장을 굉장히 즐길 수가 있다는 거죠. 자, 주가가 이제 계속 상승하는 상승장에는 자, 추격 매수를 부추겨요. 예, 계속 상승하다 보니까 떨어지면 사야지 하고 있다 계속 가버리는 거야. 그래서 이제 못 견디고 이제 계속 더 갈 것 같으니까 나중에 기회도 안 올 것 같아. 이제 마인드를 가지고 노는 거죠, 마인드를. 이제 수급 주체가 심리들이 대충 알아요. 이 부분에서 언제쯤 개미들이 이제 진입을 하고 사람들이 못 견디고 진입을 할지를 아는 거야.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이제 뭐 뉴스를 터트리고 뭐 하면 계속 올려버리면 그 구간에서 개미들이 이제 못 참고 추격 매수를 하게 됩니다. 그때부터가 이제 하락의 시작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상승장에서. 그래서 보통 주식시장에서 망하는 사람들 보면 상승장에 다 물려서 하락장에 손절하니까 다 망하는 거예요. 오히려 하락장에서 사서 상승장에 팔아야 이제 리스크를 해소할 수가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반대로 이해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하락장을 즐겨야 되고 이런 하락장들이 자주 오길 바라야 되는 거예요. 왜? 경제는 전 세계적으로 이제 성장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하락장에서 포지션을 잘 취하게 되면 확률이 굉장히 높은 매매를 할 수가 있다. 그리고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보면 우리나라만이 아닌 전 세계적으로 이제 4차 산업이라는 모멘텀이 굉장히 좀 크게 작용을 하기 때문에 앞으로는 상승장이 더 많을 거예요. 그럼 이런 하락장들은 자주 오지 않는 기회가 될 수가 있습니다. 이런 하락장이 온다 그러면 적극적으로 포지션을 잡고요. 대외적인 악재가 이제 뭐 오고 뭐하고 한다 그래도 이 지금 모멘텀을 거스릴 수 있을 만큼의 악재는 잘 없을 것 같아요. 저는 일단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대세 상승장이 이제 진행이 될런지 이 하락장을 우리는 지켜보면서 또 매매도 해보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판단을 해볼게요. 결국 이제 주식은 하락장에서 매수를 해서 상승장에 내다 파는 걸 반복하는 거라고 생각을 해도 됩니다. 그렇게 해서 하락장에 이제 슬슬 주식을 채워서 상승장에 내다 팔게 되면 당연히 수익을 보게 되겠죠. 그래서 모든 시스템들이 우리가 운영하고 있는 모든 시스템 음봉에서 사서 양봉에 팔아라, 악재에 사서 뉴스에 팔아라, 뭐 지금 보면 하락장에 사서 상승장에 팔아라. 이게 뭐 어려워요? 다 알고 있는 얘기들이잖아요. 이게 왜 이렇게 할까요? 전부 확률을 높이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물론 그냥 아무거나 해갖고 음봉일 때마다 사서 뭐 양봉에 팔고 이렇게 한다고 되는 게 아니겠죠. 분석을 해야 됩니다. 이게 음봉이 나오는 이유, 이 분석을 하고 지금 이게 많이 올라서 조정이어서 음봉이 나오는 건지 아니면 바닥을 확인하고 있는 구간에 투매 구간, 악재가 터져서 이제 음봉이 나오는 이런 부분들을 이제 판단을 하고 기업 분석이 선행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이런 식의 원칙을 세워서 시스템을 가지고 운영을 한다 그러면 주식 투자에서 손해볼 확률이 굉장히 작아져요.
이제 투자를 할 때 내가 누누이 얘기하고 있는 게 확률, 그리고 파동, 그리고 복리만 이해하면 주식 투자 끝났다. 그 다음에 우리는 확률을 높이기 위해서 해야 될 방법들이 비중 관리, 그리고 이 비중 관리는 계좌 비중 관리, 자, 종목 비중 관리, 이렇게 두 가지로 나뉜다. 이런 부분들이 이제 우리 시스템의 원칙인 거예요. 그래서 계좌를 먼저 우선으로 해서, 자, 이게 1번이니까 계좌 비중 관리가 뭐예요? 주식과 현금, 이 두 가지를 이제 비중을 관리를 하는 거죠. 그리고 이 상태에서 이제 종목 비중 관리에 들어가는 거야. 이제 종목 비중 관리가 뭐다? 이제 계좌 5%, 한 종목에 계좌 자금 5% 이상은 미만으로 비중을 나눠서 매매한다. 자, 이런 식으로 비중 관리 원칙, 이렇게 세세하게 하나씩 이렇게 들어가다 보면 점점 체계화가 되겠죠. 그렇게 해서 이런 것들이 이제 체계화되고 다져지고 이렇게 하다 보면 시스템이 되는 거고, 그런 부분들을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간단하게 큰 그림으로 봤을 때 수익을 많이 내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 내가 확률이 70% 매매 기법을 가지고 있어. 그러면 확률이 이길 때 70, 이길 확률이 70, 질 확률이 30이야. 그러면 여기에서 또 확률을 더 쪼개서 수익을 볼 때는 10%, 손실을 볼 때는 5%로 한정해서, 자, 수익을 볼 때 손절을 만약에 그렇게 잡아놓고 간다 그러면, 수익을 볼 확률을 그렇게 끌어올릴 수 있다 그러면, 야, 여기에 이제 이런 부분들이 복리를 입혀갈 수 있겠구나. 자, 파동. 그러면 움직임을 봤을 때, 이제 내려왔을 때 사는 게, 훨씬 유리하다. 올라갈 때 따라잡는 것보다 내려갔을 때 사는 게 이제 훨씬 유리하고 확률적으로 높겠죠. 이런 부분들을 이제 생각을 해본다 그러면, 매매하기가, 굉장히 좀 편리하다. 그리고 마인드 관리를 할 수가 있다는 거죠. 이제 파동에 대한 이해가 돼 있는 이제 투자자들은, 파동이라는 게 한 방향으로만 계속 향할 수 없다는 이 원리를 이해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러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이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 하락장을 즐길 수 있다는 거죠. 상승장에서는 현금 확보, 하락장에서는 주식 확보. 우리는 지금 계속 하고 있죠. 이런 부분들에 대한 이제 기술적인 부분들도 다 이제 확립이 되어 있고, 우리 시스템에는 그렇게 해서 이제 상승할 확률보다 하락할 확률이 높다 그러면 현금을 계속 만들어 가는 거예요. 그리고 주식 비중을 계속 줄여 가는 거죠. 그리고 이제 하락장이 이제 지속되면서 이제 이 하락장이 거의 끝나는 시점이 보인다. 그럼 이제 주식 비중을 확 늘려야 되겠죠. 왜? 앞으로는 상승할 확률이 훨씬 높으니까 확률적인 배팅을 해야 된다는 것이. 그리고 이제 뭐 대세 상승, 상승자 이런 부분에 대한 예측, 이게 예측이 틀린다 그래도 예측은 자꾸 해야 되는 게, 내가 포지션을 취할 때는 그 포지션을 취하는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이유를 만들어가기 위해서 지금 앞으로는 장이 어떻게 될 거라는 걸 이제 판단하는 연습도 자꾸 하는 거고요. 나는 이제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생활화되어 있고 또 많은 경험이 있다 보니까 대충 그냥 보면 보여요. 장이 지금 어떻게 움직일지. 그러니까 회원분들도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보면은 막 다 맞춘다 그러잖아요. 지금 이거 사면 갈 거예요. 이거 하면은 떨어진다. 지금부터는 이제 조금 천천히 가야 된다. 이렇게 한다 그러면 운영하는 부분에 대해서 대부분의 움직임들이 다 맞아 들어가니까 회원분들이 나를 이제 신용을 해주는 거고, 이 영상에서도 그런 부분들을 다루는데 이제 데이터로 하나씩 나타나고 있으니까 시청자들의 신뢰도가 높아지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은 결과론적으로 만들어진다는 거야. 내가 아무리 제대로 상황을 파악을 하고 있다 그래도, 이게 만약에 10년에 어떻게 될지 맞춘다 그래요. 그런 긴 안목으로 내가 맞춘다 그래도 단기적인 부분에서 자꾸 뭐가 어긋나고 뭐하고 한다 그러면 신뢰를 얻지를 못해요. 그럼 나중에 지나가 보면 그 사람 말이 맞았어도 그때 당시에는 사람들은 그 사람을 인정해주지 않는다는 거지. 그래서 당장의 인정을 받기 위해서 무언가 또 이제 시스템들도 점점 체계화하고 하는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전문가들도 맨날 단타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팽배해져서 사람들은 투자가 아닌 투기를 하게 되는 거고, 이런 부분들을 이제 생각을 해볼 수가 있다. 트레이딩 계좌 같은 경우는 우리 커뮤니티에는 이제 트레이딩 계좌, 적립 계좌 이제 두 가지 운영을 하고, 적립 계좌는 말 그대로 저축 시스템이고요. 트레이딩 계좌 같은 경우는 이제 가지고 있는 자금을 운용을 하는 그런 계좌가 되겠죠. 이제 트레이딩 계좌 같은 경우에는 상승장에서는 이제 누적 수익금과 현금을 지속적으로 이제 상승 탄력에 따라 확보해가는 시간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상승장에서는. 그러니까 상승장에서는 돈 벌어놓은 거 좀 챙겨놓고 현금 많이 만들어 놔서 이제 상승 탄력에 따라서 이런 부분들을 유동적으로 대처를 하면서 주식 비중과 현금 비중을 조절을 하면 되겠죠. 적립계좌 같은 경우는 이제 누적 수익률을 높여가는 거죠. 상승장에서는. 그리고 이제 수익폭이 확대되어 있는 구간에선 이제 수익도 챙겨서 리스크도 줄일 수 있죠. 적립계좌 종목들은 우리는 이제 뭐 100% 수익볼 이런 종목들을 담는 게 아니기 때문에 100% 수익 구간에서 첫 매도를 합니다. 이제 뭐 절반 매도를 하고, 이게 언제까지 갈지 모르는 거니까 절반 매도를 해서 원금을 빼놓고요. 100% 이상 상승하는 구간에서 또 이제 매도 포지션을 잡는 원칙들이 있죠. 이런 부분들만 간단하게 적용을 해서 하면 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장기 투자로는 최적화된 시스템이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주식이라는 거 신경을 쓰지 않고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적립계좌 같은 경우는 이제 시간을 흘리면 흘릴수록 복리를 입혀가는 시스템이고, 그런 부분들을 지금 확인하는 과정이고, 이제는 뭐 이제 시작이에요. 왜냐면 앞으로 100% 지금까지 이제 100% 수익 구간에 있는 종목이 없기 때문에 그런 종목들이 하나둘 나오고, 자, 수익폭을 키워가는 부분이 확인이 되면 이 시스템이 신뢰도를 더 키워갈 수 있겠죠. 이제 반대로 이제 우리는 하락장에서는 트레이딩 계좌 같은 경우는 그동안 이제 만들었던 현금을 활용을 해서 이제 주식 비중을 지금 높여가는 장이고, 이렇게 주식 비중을 높여가게 되면 나중에 이제 상승장에 돌아왔을 때 자, 수익을 극대화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우리는 하락장을 그렇게 생각을 하면 된다. 하락장이라고 지금 눈에 보이는 수익이 과거의 상승장 때보다 조금 준다 그래서 신경을 쓸 필요가 없어요. 하락장에서 매매를 할 수 있고 주식 비중을 채워갈 수 있다 그러면 이제 지금 나오는 상승장에서 과거의 수익을 벌어놨던 것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까지 복리가 입혀져서 상승장이 다시 돌아오는 시점에 더 큰 수익을 만들어 준다는 거죠. 이걸 이제 반복하는 게 주식 투자이기 때문에 그 파동에 대해서 하락장은 당연한 거다. 하락장이 오지 않고 계속 갈 수는 없으니까 이런 부분들이 오게 된다 그러면 이런 상황을 오히려 즐길 수 있는 그런 마음가짐이 있어야 이제 투자자라고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제 트레이딩 계좌를 운영을 하면서 상승장에 누적 수익금을 확보하지 못하고 이제 계좌가 계속 빵꾸가 나고 있다. 지금까지 지금 11월 트럼프 이 트럼프 악재가 터진 이 시점부터 상승을 했어요. 지수는. 자, 악재 샀어. 예를 들어서. 그런데 지금이 이제 6월, 7월. 6월이야. 그럼 7개월이 지났잖아요. 근데 그냥 6개월이라고 보고, 지금 이제 6개월이 지났는데, 이 6개월 동안 만약 수익이 없다. 이거 뭐가 잘못됐다는 거지. 수익이 너무 크다? 그래도 오히려 문제가 될 수 있어요. 왜냐면은, 비중 관리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제대로 되지 않은 경우일 수가 있으니까. 수익금이라는 거는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제 지속적으로 수익을 쌓아갈 수 있는지가 중요한 거지, 수익 폭은 너무 커도 문제가 돼요. 이제 수익 폭이 너무 크다 그러면 장이 너무 좋다는 소리야. 그러면은, 그럴 땐 어떻게 해야 된다? 현금을 많이 만들어야죠. 장이 너무 좋으면 이제 급락도 오니까, 이제 그런 부분들을 생각을 하면서 우리는 이렇게 계좌 운영을 유동적으로 가져가면 되겠다. 적립계좌는 말 그대로 이제 시간을 흘려야지 투자 효과가 극대화되는 되는 특성을 보이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뭐 적립계좌도 수익이 조금씩 이제 나고 있는데 매달 저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일단 최소한 한 1, 2년은 지나야 돼요. 이렇게 1, 2년 운영하다 보면 이제 분명히 이제 좋은 흐름을 만들어갈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보이기 시작하니까 그거를 이제 경험을 해보면 신뢰도가 이제 높아질 거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이제 상승장과 하락장은 그때그때 이제 기회로 작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상승장에서 이제 수익을 극대화할 수가 있으니까 좋고, 하락장에선 종목을 싸게 살 수 있으니까 좋다. 그러니까 하락장에서 현금이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사람들 종목을 싸게 살 수가 없겠죠. 주식으로만 다루고 있어. 그럼 하락장을 그냥 견뎌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하락장에 현금을 만들어져 있는 사람들은 하락장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우리는 주식을 종목을 더 싸게 살 수 있으니까 이 하락장이 크게 오면 크게 올수록 좋아요.
폭락장이 오게 되면 현금이 많은 사람들 당연히 더 좋겠죠. 그래서 상승장에서는 우리가 보유하고 있는 주식으로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으니까 또 좋은 거고요. 그렇게 해서 어떤 장이든지 마인드 관리를 할 수 있는 이런 경험이 차곡차곡 쌓여야 잃지 않는 투자를 할 수 있고 마인드를 잡아갈 수 있다. 그러니까 이제 아직은 우리는 이제 3개월 동안 상승장만 경험을 했습니다. 우리 커뮤니티 회원분들은. 그러니까 이제 하락장을 경험하게 되면 또 그 경험이 하나가 더 늘어나게 되는 거예요. 자, 상승장이 있는 중에도 악재가 몇 번 있었죠. 뭐 사드 악재라든가 또 뭐가 있었지? 북한에 대한 악재 뭐 이런 것들이 있으면서 증시가 출렁거리고 많이 빠졌을 때 그때 우리는 이제 적극 투자를 해서 주식 비중을 늘려서 어떻게 됐어요? 그런 부분에 대한 경험치가 지금 쌓여 있잖아요, 회원분들은.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계속 반복되고 하면 그 경험이 단단해져요. 그렇게 해서 이제 마인드를 흔들지 않을 만큼의 여유가 생긴다. 투자는 그렇게 여유로운 마음을 가지고 할 수 있어야 진짜 오래도록 할 수가 있고, 그리고 내 자산을 이렇게 계속 지속적으로 키워갈 수 있는 그런 시스템, 마인드 시스템도 만들어진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커뮤니티 우리 2월부터 지금까지를 한번 돌아볼게요. 자, 그동안은 이제 상승장이었고 지금까지 이제 수익금을 좀 쌓아와서 초기에 이제 계좌 운영을 함께 하셨던 분들은 이제 계좌 수익률 한 10%까지는 왔어요. 근데 이제 시작하는 단계다. 그러니까 보수적으로 운영을 하면서 굉장히 보수적으로 운영을 했어요. 저는 이제 리딩을 하는 입장이라. 왜냐면 지금 이제 초기 구간이기 때문에 신뢰를 어느 정도 닦아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좀 큰 수익보다는 보수적으로 운영을 했고요. 이 부분들이 이제 어느 정도 검증이 되고 있고, 이제 하락장에까지 이제 무언가 만들어갈 수 있는 그런 시스템적인 확인이 들어간다 그러면 이 신뢰도는 더 커지겠죠. 그때부터는 이제 누적 수익금도 좀 생겨 있을 거고, 그 누적 수익금이 좀 생겨 있으면 그만큼 리스크가 줄어 있는 거기 때문에 그 부분을 이제 확대를 하면서 수익률에 대한 부분에 더 신경을 쓸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회원분들은 지금 현금을 이제 만들어 가고 있고요. 이제 여기서 지수가 더 올라간다 그러면 그냥 즐기면 돼요. 그리고 더 올라가는 만큼 그 구간에 이제 우리는 현금을 더 만들어서 하락장이나 횡보장이 왔을 때 이제 그 현금을 통해서 차분히 주식을 채워간다. 이제 그런 부분들을 이제 운영을 통해서 확인을 해보면 되고, 지금 이제 만들어가고 있는 수익보다 지금 만들어가고 있는 경험이 더 값지고 소중하다는 걸 알아야 돼요. 여러분들은 지금 보면 회원분들은 무언가 도움이 필요하니까 다 커뮤니티에 들어와 있어요. 그 부분에서 이제 내가 멘토를 하고 있고 제 경험을 어떻게 보면 나누어 드리고 있는 거죠. 그래서 과거에 내가 이런 경험들을 해봤기 때문에 장이 이런 움직임을 보이고 이런 뉘앙스로 흘러갈 때 어떻게 될지 나는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이 경험들을 다 가지고 있으니까. 그리고 악재를 시장이 받아들이는, 또 악재를 그 주식시장이 받아들이는 그런 정도까지도 다 판단이 가능하기 때문에 어떤 악재가 왔을 때 적극적으로 매수 포지션을 취할 수 있는 거고,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거라고. 내가 이게 불안하다 그러면 그 악재 때 적극적으로 권할 수가 없어요, 다른 사람한테. 그렇게 해서 지금 성과가 계속 나오고 있고, 여태까지 실패가 거의 제로죠. 한 번도 없어요. 악재 때 진입을 해서 실패한 적 한 번도 없잖아요. 물론 짧게 끊고 나오긴 했지만 그때 무슨 뭐라 그래야 돼? 유상증자 이런 악재가 나오고 급락이 왔을 때도 지금은 투매 구간이다, 진입해라 해갖고 수익폭을 크게 준 종목이 하나 있고, 또 하나는 이제 짧은 반등 구간에 이제 우리는 수익을 챙기고 나왔지만, 이제 나머지 비중은 당연히 우리 폭락을 맞은 비중은 당연히 보유를 하고 있죠. 그게 기간이 1년이 걸리더라도 그냥 보유를 하고 간다는 거예요. 왜? 그런 부분들이 이제 확인이 되고 하게 되면 이거는 손절을 하고 이런 부분들이 반복이 되게 되면 경험에서 굉장히 나중에 시간이 많이 흘렀을 때 보면 그 구간에서 그렇게 손절한 거는 정말 최악의 상황이었던 그런 상황들을 계속 반복 경험을 제가 가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손절이라는 건 아예 없애고 매매를 진행을 하는 거고요. 실수를 하는 거는 감내를 하고 경험을 하면 돼요. 그렇게 해서 그 실수를 반복하지만 않으면 되는 거고, 무슨 실수가 있었다고 시스템 자체를 운영 원칙을 바꿔버린다든가 하게 되면 기준이라는 게 모호하게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 지금 계속 언급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이제 모든 상황에 대한 경험을 하게 되면 이제 회원분들도 흔들리지 않는 이제 마인드를 스스로 다 구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게 됐을 때는 만약에 커뮤니티에 남아 계시게 된다 그러면 우리는 이제 공동 운영체로 전환을 해서 함께 커뮤니티를 운영을 해 가시면 되는 거고, 커뮤니티에서 이제 독립을 하신다 그래도 응원을 해드릴 수 있는 그런 마인드가 이제 갖춰져 있어요. 왜? 나한테 좋은 영향만 받고, 우리 커뮤니티에서 좋은 영향만 받고, 자기가 무언가 다른 비전이 있어서 무언가를 한다 그러면 좋은 관계를 이어가면서 무언가 또 이제 나중에 함께하게 됐을 때 좋은 그림을 만들어갈 수 있는 그런 기회 비용이 이제 발생하게 되는 거니까. 이제 같이만 무조건 해야 된다는 생각은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언젠가는 함께 할 분들도 계실 거고, 이제 나중에 보면 따로 이제 자기가 무언가 그림을 그려갈 분들도 계실 거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한 건 다 각자 사람마다 생각이 다른 거기 때문에 어떻게 되든지 간에 이제 우리 커뮤니티에서 이제 공부하고 뭐하고 하면서 이제 투자에 대한 이런 부분들을 알게 된 부분들은 주변에 좀 많이 나누고 좀 확산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움직임들이,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증시자금이 지금 보면은 뭐 외국인들이 지금 8조 이상 뭐 이렇게 사면서 우리나라 증시를 거의 뭐 집어삼키고 있어요. 이게 나중에 대세 상승장이 오고 이제 4차 산업 뭐 이런 걸로 해내서 크게 만약에 성장을 하는 우리나라 기업들이 성장을 한다 그러면 우리나라 국민들은 누리지 못해요. 지금 투자를 했던 외국인들만 다 가져가는 거예요. 우리나라 자산을 다 가져가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한국은 지금 경제 식민지다. 이게 경제 인식이 부족해서 자국민들의,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좀 어떻게 좀 확대됐으면 좋겠어요. 경제 인식들이 다 좀 풍부해지고 하면서 사람들이 투자 마인드를 뭐든지 투자가 필수예요. 자본주의에서는 투자가 필수라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거를 좀 많이 알려드리고 싶어요. 그래갖고 내 시스템은 내가 나름 찾은 거예요. 내가 투자를 하기 위해서 주식 투자를 하면서 안정적으로 투자를 입히려면 이런 방법이 좋겠다 하면서 연구하고 고민하고 해서 경험을 더하고 또 내 창의력을 더하고 해서 만들어 놓은 시스템인데, 이것보다 더 좋은 시스템이 분명히 나올 수가 있겠죠. 그렇게 이렇게 계속 발전을 해나가고 이런 부분들이 퍼지게 되면 다 좋겠지만, 이제 또 문제가 있죠. 이게 너무 많은 사람이 알게 되면 시스템 수정보완은 무조건 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가지고 있는 이 시스템으로는 해결이 나질 않아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운영을 똑같이 해버리게 되면. 예를 들어서 저평가 가치주라는 게 존재하는 이유가 뭘까요? 존재하는 이유. 이게 존재하는 이유는 저평가 가치주에 투자하는 사람들 많이, 전부 저평가 가치주에만 투자를 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저평가 가치주라는 건 사라져버립니다. 주식시장에서. 근데 저평가 가치주보다 성장주에 투자하는 사람이 있고, 투기를 하는 사람이 있고, 이런저런 뭐 엄한 짓거리를 하는 사람이 있고, 하다 보니까 이런 게 시장에 계속 존재하는 거예요. 저평가 가치주라는 게. 이런 부분들이,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똑같이 투자만 한다 그러면 저평가 가치주라는 건 사라져버린다는 거지. 근데 이런 모든 많은 사람들이 생각이 다 다르고 무언가 투자하는 방식이 다 다르고 이런 사람들 모두 똑같이 투자를 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게 아직 남아 있는 거예요. 그러면 워렌 버핏이 하는 투자, 저는 그게 정답이라고 생각을 하지 않아요. 왜냐면은 워렌 버핏이 하는 투자는 그때 시기에 맞았기 때문에 그렇게 큰 자산을 운용을 할 수가 있는 거고, 지금 워렌 버핏은 주식 투자를 하는 게 아닙니다. 기업을 사고 팔고 하고 있는 거죠. 그 정도 자산이 커 있으니까. 남이 운영하는 회사를 내가 투자를 해서 뭐 하고 하는 게 아니에요. 워렌 버핏이 지금 운영하는 회사는. 이제 애플 같은 데다 투자하고 뭐하고 한 거는 둘 간에 무슨 커미션이 있는 거겠죠. 이제 많은 사람들이 뭐 얘기를 하는데 워렌 버핏이 변했다. 가치주 투자하다가 이제 애플에 투자한다더라. 뭐 이런 식으로 얘기가 나오는데, 애플과의 무언가 이게 둘이 이야기된 부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 정도 위치에 올라 있으니까 워렌 버핏은. 그렇지 않은 그 사람들이 지금 주식시장에서 이렇게 박터지게 싸우고 있는 거고, 저보다 부족한 사람들이 이제 투기 자산 가지고 들어와서 망하고 나가는 거고, 저보다 좀 영향력이 있는 사람들이 졸리 대표 같이 미국에서 이제 코리아 펀드 운영하다가 그 부분에 대한 능력을 인정받아서 한국의 그 시스템을 가지고 와서 지금 미래에스 자산운용 지금 운영하고 있죠. 그리고 베트남 펀드, 그리고 폐쇄형 펀드 같은 경우 우리나라에서 팔리진 않아요. 근데 그 폐쇄형 펀드도 지금 만들어서 운영을 하고 있잖아요. 이런 움직임들이 이제 계속 생긴다는 거죠.
이게 우리나라에서 이제 어디로 갈까요? 중국으로 가고 이게 또 신흥국으로 가고 계속 이게 반복이다. 그러니까 이런 반복에 대한, 그리고 반복되는 이런 움직임들을 이해를 할 수만 있다 그러면 자본시장에서 자본주의 시대에서 소외되지 않을 수 있다. 이런 부분들을 소외되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주식 투자를 해야 되는 거고, 서민이기 때문에 주식 투자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부분들을 이제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 거고요. 만약에 내가 수익을 진짜 크게 만들려고 그랬다 그러면요, 그냥 계좌 비중 20%씩 실어갖고 5종목만 가지고 운영을 했어요. 그러니까 한 30, 40% 하나 먹어버리면 수익률이 팍팍 늘어버리잖아요. 근데 그렇게 운영을 하게 되면 지금처럼 운영하는 게 아니고, 만약에 그렇게 운영을 하게 되면 문제가 생깁니다. 나중에 투자 시스템을 지금 운영하는 이런 방식으로 바꿀 수가 없어요. 시작을 지금처럼 해야 돼요. 그렇게 해서 계속 이 시스템을 유지를 하고 가야지 이게 운영이 되는 거고, 처음에 수익만 보고 이렇게 진입을 해서 리딩을 하고 뭐하고 하게 되면 많은 사람들한테 홍보 효과는 있겠죠. 왜? 계좌 수익이 뭐 한 달에 20% 30% 무슨 뭐 40% 50% 막 이렇게씩 돼버리면 복불복이라는 거예요. 만약에 그렇게 돼버린다 그러면은, 야, 내 능력이 이 정도 된다, 마케팅 효과는 있겠지, 여기저기 떠들어 버리면. 근데 나는 그런 걸 바라지 않았다. 그렇기 때문에 제대로 된 데이터를 지금 만들고 있는 그런, 지금 긴 안목으로 우리 커뮤니티도 시작을 하고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지금 보니까 뭐 남들은 뭐 한 달에 100% 버는데 니네는 지금, 넌 지금 하면서 무슨 뭐 계좌 보호라고 그래갖고 해놓은 거 보면 한 달에 3% 5% 수익 낸다고 뭐 그런 얘기들 하는데, 참 웃기죠. 그 사람들은, 그렇게 수익 보는 사람들 리스크 관리가 저처럼 안 돼 있다는 소리입니다. 한 달에 막 50% 100%씩 수익 낸다는 거는, 매매는 잘하니까 그런 수익 내겠죠. 나도 할 수 있어요. 내가 내 계좌 나중에 계좌 하나 파가지고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런 부분들. 그러니까 이제 회원들 자금 같은 경우 그런 것도 또 신경을 써야 되니까, 회원들 자금 규모가 전체적으로 얼마가 되고 어느 정도 비중으로 쪼개야 이게 안정적으로 이 주식을 다 같이 모아갈 수 있는지, 이런 부분들도 계산을 하면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수익률이 너무 저조하다고 그런 생각은 좀 하지 마시고, 장기적으로 운영을 해보시면 반드시 지금 그렇게 뭐 수익 많이 봤다고 입으로 떠들고 있는 그들보다 훨씬 더 위에 있는 수익률이 계속 상승을 할 수 있는 그런 복리 효과를 나중에 이제 누리게 될 거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조급해하지 말라고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이제 당장 수익은 클 수 있는데, 그런 투기적인 경험만 하게 되면 나중에 이제 투자로 돌아서기 위해선 몇 곱절 힘든 시간을 보내야 돼요. 지금 정석으로 제대로 된 투자를 배우게 되면 나중에는 물론 이런 부분들을 조금 나누어서 계좌 비중을 나누어서 이렇게 레버리지를 끌어올릴 수 있는 이런 투자를, 이런 시스템을 입혀도 됩니다. 그런 시스템을 이제 자기가 스스로 만들어서 입혀도 되는데, 처음에는 정석으로 하는 투자를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주식시장에 대한 이해, 모든 경험들을 하나하나 누적을 해봐야 이제 뭔가 큰 흐름을 만들어 갈 수가 있다는 거죠. 복리를 입혀갈 수가 있는 거다. 이런 부분들은 이제 내가 다 경험해온 거고, 수익보다도 좋은 경험을 쌓아드리기 위해서 올바른 투자를 경험하게 해드리려고 이제 좋은 투자 습관을 잡아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노력하고 있다 는 점만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제 여러분의 이제 투자 인생은 이제 시작이니까 너무 조급해하지 말고 천천히 여유로운 마음으로 투자를 즐겨보자 라는 걸 마지막으로 오늘 이야기 마치고요. 제가 이 수익률을 끌어올리는 그 시스템은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중급회원, 이제 중급회원분들이 몇 달 지나면 한두 번씩 이제 나오기 시작할 건데, 중급회원들만 가지고 이제 따로 운영을 시작을 할 거예요. 왜냐면 자금에 대한 부분들을 이제 생각을 해야 되고, 이제 혼선을 줄 수가 있기 때문에 계좌를 좀 이제 구분을 해서 이제 운영을 할 거고, 그런 부분에 대한 시스템 그 검증 과정도 이제 갖춰야 되겠죠. 지금 이제 우리 회원분들이 지금 다 초보 회원분들이시잖아요. 제가 알고 있는 이 시스템, 이게 뭐 간단한 부분이 아니고 하나 둘 원칙 뭐 시스템들을 엮어서 만들어 놓은 게 아니기 때문에
굉장히 오랜 시간 이런 부분들을 이해를 해야 되고 배워야 됩니다. 그러니까 포괄적인 시스템이에요. 그냥 한 가지 이런 기법 가지고 이렇게만 매매를 계속 해라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제가 운영하는 시스템은.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만 이제 공부를 한다 그래도 투자에 대한 그릇은 굉장히 많이 성장을 해 있을 거고 여러분들의 자산도 지속적으로 많이 증가해 있을 거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하락장도 이제 한번 경험을 해보자. 이제 상승장을 한 3개월 동안 경험을 해봤으니까 하락장이 온다 그러면 하락장을 또 경험을 하면서 즐거운 마음으로 주식 비중을 천천히 채워서 다시 상승장이 돌아왔을 때 지금보다 더 큰 수익을 쌓아가는 그런 거를 이제 확인을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하락장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한번 다뤄봤습니다. 지금까지 이제 이빨 톡톡이었고요. 자, 좌측 하단에 보시면 추천 마크 있어요. 추천 마크 클릭해 주시고, 광고는 우리 톡톡이에 대한 사랑이다. 그러니까 무조건 보는 걸로. 오늘 마무리 하고요. 내일도 영상은 올라올 거예요. 내일은 이제 휴장일인데, 제가 그리고 이제 지금 무료 카페 뭔가 준비를 하고 있는 거, 그런 게 이제 준비가 되게 되면, 이제 무료 추천주하고, 시청자분들, 우리 회원분들만이 아니고, 시청자분들에 대한 계좌 상담도 이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컨텐츠를 하나하나 입혀가 볼 테니까요. 앞으로도 많은 관심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